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관련돼서 시장은 이 투표 이후에 선거 결과 이후의 시장 흐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조금 더 큰 모습입니다. 자세하게 장 시작 전에 저희가 글로벌 이슈 분석부터 시작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고수익 작전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지금 현재 미국의 중간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글로벌 이슈 짚어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 기간으로 굉장히 바쁜 한 주를 또 보내고 있는데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가 지금 투표를 하고 있고요. 아마 한국 시간으로 오늘 낮에 아마 일부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공화당이 일단 하원은 승리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원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와 의회가 권력이 분점이 되면서 급진적인 시장 정책의 가능성이 이제 낮아진다라는 게 어쨌든 투자 심리를 좀 더 좋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우 같은 경우는 1%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나스닥, S&P 500 같은 경우도 0.5% 내외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2%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인 게 특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는 다시 1% 넘게 상승하면서 다시 33,000포인트를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장중에 조금 이제 진폭은 좀 컸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단기 상승에 따른 이제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소재, 기술, 산업재 관련된 업종의 상승폭이 두드러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종목의 등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애플 같은 경우 0.4%, 그다음에 MS도 0.4% 상승을 했었고요. 아마존이 0.6%, 메타는 0.2%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론은 1.6%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는 2.9%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가 계속 좀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 작년 6월 이후 최저치 주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나 그다음에 정치 개입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반영이 됐고요. 여기에 전혀 이제 자동차 4만 대에 대한 리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3%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외에 차량 공유 업체인 이제 리프트가 3분기 실적이 예상에 못 미치면서 22%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여행 플랫폼 기업인 트립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 부진으로 17%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종료 이후에 디즈니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3분기 주당 EPS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간 외에서 지금 8%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 미국 중간 선거 이후에 증시가 상승을 했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전반적인 주가 흐름을 좋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50년 이후에 미국에서 18번의 중간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후 1년 동안 증시는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민주당이 있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1년 동안 S&P 500 지수가 평균 17% 상승한다라는 그런 이제 그 통계적인 이제 자료가 나오면서 이번에도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상승이 큰 폭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공화당이 그 의회를 장악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행정부에 대한 시장 규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과
과 그다음에 어떠한 이제 권력이 집중화되지 않는 거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시장은 좀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약세 전환을 했습니다. 증시가 상승함에 따라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안전 자산인 채권 금리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보수적인 재정 정책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국채 발행 물량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금리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4.142%를 기록을 하면서 전일 대비 7.2bp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2년물 금리도 4.67%를 기록을 하면서 전일 대비 5.6bp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3개월 금리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크지 않으면서 4.195%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3개월과 10년물 장단기 금리가 다시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는 건 시장에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로 작용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패드워치 기준으로 12월 달 기준금리가 50bp 인상 확률이 전일보다 조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2월 기준금리 인상 확률 50bp 될 확률이 56.8%로 75bp 인상 확률 43.2%보다 좀 더 둘 사이에 확률 차가 좀 더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 이제 10일 날 이제 발표된 미국의 이제 CPI 상승률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감이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시장 예상치가 7.9%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 이하로 CPI 상승률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향후에 특히 이제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좀 더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작년 이후에 인플레이션 인상의 주범으로 불리던 중고차 가격이 5개월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중고차 가격 지수인 만하임 중고차 지수가 10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 10.6%를 하락을 하면서 하락폭은 여전히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WTI 같은 경우는 89.17달러로 전일보다 2.8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지연에 따라서 향후 이제 유가 수요가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는 109.61포인트로 전일 대비 0.46%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화당의 의회 장악 기대감이 달러와 약세를 부추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 자세하게 전해주셨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테슬라 등등을 빼고는 대부분의 종목들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슈 분석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선거와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공화당과 민주당 각각 승리 정당에 따라서 앞으로 이 섹터별 강세 흐름이 좀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세하게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미국의 중간 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주지사 중에 이제 36곳, 그다음에 상원 중에 35석, 그다음에 하원 435석 전체를 선출하는 그런 선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이제 선거의 이제 중요성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미국 정치 지형이 상당히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2024년도 대선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하원은 공화당이 과반수 이상을 무난히 획득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상원 같은 경우는 지금 3석이 초박빙 승부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확률이 좀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종적인 투표 결과는 아마 미국 이제 개표 그 과정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나오지는 않고 아마 며칠 더 걸릴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민주공화당 양당이 정책에 따라서 일단 주가의 흐름도 바뀔 걸로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양당이 공통적인 관심사를 갖고 있는 정책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정책이 대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당 모두 중국에 대한 견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일하게 호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를 통해서 미국 기업의 리쇼링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이 합의한 반도체법 같은 경우는 선거 이후에도 정상적인 실행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도로 인프라와 같은 인프라 개선을 위한 인프라법의 시행도 예정대로 진행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반도체법에 대한 정상적인 실행 자체는 긍정적으로 미치긴 하지만 대중국 견제를 강화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 대중국 그 제재에 대해서 1년 동안 유예를 받고 있는데 그 이후에 중국 투자의 어려움이 지금부터 좀 가중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는 국내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공화당이 주요 정책이 이제 몇 개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업종별 차별화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민주당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에 현재 경제 정책의 연속성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 부분은 빠른 진행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IRA 법안 관련된 후속 작업을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관련된 부분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 확대 기대감이 좀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에 대한 특히 태양광이나 그다음 풍력,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한 그런 강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추가적인 재정을 풀 가능성이 더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방향이 상대적으로 좀 덜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 상황으로는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공화당 중심의 정책을 좀 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이 기존에 했었던 대부분의 경제 정책이 공화당이 반대를 할 가능성이 지금보다 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공화당 같은 경우 정부 재정을 확대하는 거에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의 총 부채 한도가 31조 4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도가 그 정도 되어 있는데요. 지금 9월 말 현재 31조 달러에 될 만큼 부채가 지금 확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도까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이런 부채 한도를 다시 증액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공화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정부의 그러니까 재정 지출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화당 같은 경우는 친환경, 신재생 관련된 에너지보다는 모든 에너지에 대해서 수혜를 주자라는 그런 입장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시절 때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할 만큼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좀 제한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IRA 관련된 법안의 수정을 논의할 때도 아마 공화당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투정을 하고자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IRA 법안을 폐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아마 바이든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IRA 법안이었기 때문에 만약 폐기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폐기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향후에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지원 축소나 지급 관련된 부분이 지연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풍력이나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의 향후에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2차 전지 관련된 부분,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도 주의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화석 연료 관련된 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금보다 확대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나 셰일가스 관련된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국내에선 직접적인 관련은 종목은 없긴 하지만 일단 관계되는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원개발주 관련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석유나 셰일가스를 시추하기 위해서는 강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강간을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선거에 관련된 후속 조치가 나온다라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미 연준의 통화 긴축 속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증시는 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10일 날 발표되는 미국 CPI 상승률이 발표될 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그런 정책이 아직까지는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중간 선거로 인해서 미국의 이 정치 지형도가 어느 정도 바뀔 것이고 그에 따른 움직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섹터별로 짚어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이슈로 좀 들어가 보면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 이 완성차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법안을 저희가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3년 유예 개정안이 지금 미국의 상하원에서 모두 발의가 됐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다고요. 네, 미국 상하원에서 이제 각각 IRA 법안에 대한 이제 수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전기차의 이제 북미 조립 규정을 지금 미국에서만 생산되는 이제 그런 전기차에 대해서만 지금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관련 규정을 3년 동안 유예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와 더불어 2차 전지의 소재에 대한 생산지 관련 규정도 시행 일시를 늦추자는 게 이제 주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이제 발의한 이제 의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원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지아주 상원 의원이 이제 발의를 했고요. 하원에서는 엘라바마 연방 하원 의원이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두 지역 다 이제 현대차 그룹이 미국 내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곳으로 관련 지역구 의원들이 이제 이런 관련된 이제 수정안을 이제 발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해당 지역에서는 반발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IRA 법안을 관련된 수정안을 발의했다라고는 하지만 올해 논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1월에 새로운 의회가 개원이 된 이후에 논의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제 IRA 법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수정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수정 방향에 있어서 양당의 입장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IRA 법안이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법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부만 수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EU나 우리나라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전기차 관련된 부분이 아마 일부 수정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발의된 법안처럼 적용 유예가 될 가능성이 좀 농후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공화당에서 이제 그러니까 다수당이 될 경우에는 IRA 법안 자체가 큰 폭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일부에서 IRA 법안 자체를 폐기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일부 문구 수정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 수정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친환경, 신재생 관련된 지원책에 대해서 상당 부분 수정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지금 축소 가능성 아니면 심지어는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만큼 지금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도 손댈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관련된 뭐 보조금 지급이 뭐 유예된다라는 뭐 긍정적인 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보조금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여타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부분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해서 투자에 임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 앞으로 개정 향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국내 증시 작전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도움 말씀에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내 증시 동향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죠. 예, 일단은 뭐 전일 좀 시장을 좀 리뷰를 먼저 해보면 네. 일단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채권이라든지 제가 볼 땐 정책의 좀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는 듯한 좀 스탠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우리나라에도 좀 긍정적인 호재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증시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징크스가 좀 있죠.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 결과의 어떤 이제 중간 선거에 따른 결과보다도 이 선거가 지나가게 되면서 어떻게 되면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런 징크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뭐 중국의 효과도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미국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나면 미국 증시가 오르는 좀 경향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번에는 좀 이제 채권 시장과 좀 연결되는 좀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좀 호재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에 재정 지출이 좀 줄어들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뭐 채권 금리가 좀 안정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지금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뭐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나게 되면 증시가 오른다는 어떤 기대감이 분명히 좀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들 뭐 일단 당국에서는 좀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제로 코로나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점진적인 어떤 방식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단 뭐 스케줄 같은 경우 뭐 물론 이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뭐 지역별로 점차적으로 완화되는 부분이 좀 검토되지 않나라는 좀 의견이 있고요. 뭐 물론 이제 완벽하게 지금 정상화까지는 분명 시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방역 강화가 어떻게 보면 정점을 좀 지나가고 있다는 좀 기대감이 확실히 좀 증시의 온기가 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흥국생명 연구체 상환 결정도 제가 볼 때 하나의 금융 경색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은 좀 물러나는 어떤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뭐 채권 시장 안정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결국 이러다 보니까 지금 9월 21일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이제 거의 약 2달여 만에 지금 환율이 지금 1,400원대를 좀 하회를 하면서 1,384원 정도까지 내려가는 어떤 그러한 좀 모습이 나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러한 좀 환율에 대한 안정화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좀 지속적인 좀 매수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보게 된다면 거의 뭐 전기 전자 업종에 거의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좀 기관 같은 경우도 매수를 했습니다만 기관 같은 경우는 살짝 트레이딩 관점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돌아가면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기계라든지 비금속 이런 광물을 좀 제외하고 대부분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뭐 반도체라든지 게임, 뭐 IT, 바이오 같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과대 낙폭주 여기서 조금은 이제 순환매가 도는 양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주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외국인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밑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어떤 업종들에 대한 매수세 여기에 따른 뭐 차익 실현이 좀 계속 지속되는 어떤 그러한 흐름으로서 지금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코스피 장중에는 2,400선을 터치하기도 했고요. 지금 2,400선 밑에서 턱걸이로 마감이 됐는데 환율도 안정적이고 수급도 연속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일단 시장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목할 만한 섹터 저희가 늘 이 시간 통해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뉴욕 증시가 3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과 더불어서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도 외국인들이 끌어올리고 있죠.
네,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 장중에 뭐 삼성전자 네. 6만 1,000원 좀 터치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은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 부정적인 얘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하락 사이클에서 이제 역대로 보기 드문 좀 수요 급감이 좀 나왔고 이런 측면에서 재고 부담을 지금 이제 공급사들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강도 높은 이제 공급 축소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수치로 보게 되면 이제 벌써 2분기 말부터 이제 올해 2분기 말부터 지금 메모리 주문 감소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D램의 비트 단위 출하 성장세 같은 경우는 이제 5% 이내로 지금 줄어든 모습. 그래서 역대 최처음으로 지금 10%대를 하회를 하면서 재고 수준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제 하락 사이클에서 상승 사이클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지금 남아있는 재고를 어떻게 빨리 소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제 공급단에서 지금 재고를 좀 축소하기 위한 상당히 좀 타이트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치킨 게임에 대한 부분을 좀 선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SK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뭐 감산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좀 언급이 되고 있고 투자 축소에 대한 부분도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D램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재고에 대한 조정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4분기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D램 같은 경우는 뭐 내년 하반기 정도쯤이면 현물가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주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좀 선행하는 어떤 그러한 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역대급 공급 축소가 결국은 좀 하락 사이클의 바닥을 형성하는 핵심 논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4분기가 좀 상당히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좀 주가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기본적으로 쌍바닥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지수에 많이 연동돼 있다 보니까 물론 SK도 그렇습니다만 뭐 SK 차트를 보게 된다고 하면 확실히 지금 8만 원대 어떤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다시 이제 9만 원대로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런 좀 펀디멘탈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땐 뭐 1년 후 정도가 된다고 하면 주가는 좀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정도 먼저 선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좀 저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바닥에 대한 테스트 이번 4분기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한파는 한파입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는 좋지 않지만 이 저점을 테스트하고 그 이후의 업황에 대해서도 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FP님 오늘장 저희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저희 장중에 이제 중간 선거와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 쏟아질 텐데요. 네, 일단은 지금 중간 선거 마감 시간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오후 5시로 네.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이 끝났기 때문에 선물 시장과 같이 움직일 거라고 네.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중간 선거 지금 있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발표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10월 CPI 발표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목요일에 우리나라 옵션 만기 일이 좀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도 지금 거의 지난주 FOMC 뭐 고용보고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이벤트가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정치적인 그리고 일단 경제 수치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 거의 막바지에 왔다. 그리고 또 이제 수급적으로 좀 변동성이 강한 옵션 만기일이 껴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앞에서 좀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코스피가 거의 2,400선에 지금 다 완 상황인데 사실은 되게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2,400선이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3,300선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 주가적으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단기 어떤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한 2,450선 정도에서 분명히 저항을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종목별로 가격 부담이 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면서 결국은 이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결국 이제 업종에 대한 흐름을 좀 계속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수급이 상당히 빠르게 분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2차 전지가 사실 독주를 하다가
반도체 쪽이라든지 뭐 게임, 화학, 철강 쪽으로 좀 이게 수급이 분산돼서 들어가는 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제 상승 종목군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점 분명히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약간 좀 뒤처진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조금씩 이제 따라잡는 부분이 있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710선을 넘어가면서 박스권을 뚫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이번 주에 좀 이제 실적이 좀 많이 발표되는 좀 구간이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좀 종목들도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는 약간의 좀 조정을 좀 제가 볼 때는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박스권을 뚫어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좀 상승세에 좀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많은 빅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이 변동성의 구간 속에서 오늘장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장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자세하게 봐주시는 분이시죠.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 연결해 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내 증시 리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관론이 쏙 들어갈 정도로 미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강세 보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증시는 원달러 하락과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었습니다. 어제 증시는 특별한 이슈보다는 원달러 환율의 급락과 외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중심으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됨에 따라서 지수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반도체와 2차 전지, 인터넷 업종의 순환매가 지속이 되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국의 비중 축소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이 일부 우리나라 증시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글로벌 유동성이 우리 증시로 유입이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어떤 거냐면요. 펀더멘탈이 얼마나 뒷받침이 되어 있느냐입니다. 그 여부를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는 펀더멘탈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우리가 코스피가 2,400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증시의 추가 반등은 우리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비중 축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미국의 중간 선거와 이번 주 CPI 발표를 앞두고서 굉장히 관망 심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 발표는 10일 이후에나 정확히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관망세가 짙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어제 장이라고 보여졌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리뷰를 좀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오늘의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다뤄주실 내용은 UAM, 그러니까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하는데 기대감이 상당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체크해봐야 할 이슈는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죠. 사우디에 방한 중인 우리 원희룡 장관이 원팀 코리아와 함께 오늘 귀국할 예정입니다. 어떠한 선물 보따리를 풀어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네옴시티 테마에 UAM도 진입을 했습니다. 사우디로 향한 원팀 코리아에 합류한 민간 기업 중에 모빌리티 부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옴시티 테마에 묶인 것만으로도 관련주들의 상승이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또 하나의 좋은 소식도 들려왔죠. 바로 데이비드 카론 보잉 최고 경영자가 최근 우리나라에 방한을 한 것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김동관 하나솔루션 부회장을 잇따라 만나면서 UAM을 비롯한 신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각 분야에서 경쟁력을 지닌 국내 기업들을 동맹으로 끌어내기 위한 포석이 아니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용 회장과는 포괄적인 신사업 협력 논의가, 또 정의선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하고는 또 회동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UAM이라는 딱 UAM 아이템 사업을 말하면서 그 얘기에 대한 사업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 또한 UAM 시장 개막은 자동차 시대의 개막에 필적하는 모빌리티 산업의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만큼 각 분야의 강점을 갖춘 다양한 기업
기업들 간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다라며 보잉에게 있어서 한국은 그런 기업들이 집약된 중요한 방문지였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온테크, 파이버프로, 기산텔레콤 등 UAM 테마가 상승했던 어제 장이었습니다. 네,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하고 있는 테마인 만큼 종목을 잘 가려서 선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먼저 오늘은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이런 이슈에 의해서 오늘 살펴볼 종목은 네온테크입니다. 네온테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하지만 자동화 설비 상품의 유통, 또 산업용 드론 제조의 판매를 통한 매출이 확인이 되면서 2018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비 사업부, 드론 사업부, FA 시스템 사업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관심 가져야 볼 것이 바로 드론 사업부인데 그 드론 사업부는 반도체 및 전자부품 사업을 통해서 개발한 초정밀 제어 기술 등을 바탕으로 드론을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온테크의 그 드론 사업은 2016년도에 신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드론 사업부는 산업용 드론 시장 선점을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해 왔고요. 드론 핵심 기술인 멀티 드론 자동 비행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설계 기술을 확보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드론 사업을 시작 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산업용 드론의 하드웨어 설계부터 자동 비행과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핵심 기술을 내재화했는데요. 또한 심천 중국 지사에 부품을 직접 조달하고 있어서 국내 매입가 대비 40%까지 원가 절감을 하고 있는 등 현재 가격 경쟁력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물류 운송 산불 진화, 재난 대응, 구호물자, 운송, 건설 현장 등의 계획과 또한 감리, 실시간 현장 중계 방송, 해상 관제, 재난 대응 및 그 수많은 분야에서 네온테크의 기술력을 인정하면서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원희룡 장관이 이끄는 원팀 코리아의 UAM, 네옴시티 관련주로 엮이면서요. 보잉과 더불어 동반 이슈로 부각되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차트상 전일 고가 241 이평 저항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985원 종가에 형성이 됐는데 단기적인 전저점인 2,835원을 터치한 이후에 추세는 상승 추세로 현재 전환되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골든 크로스는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61이평을 지지 잘 받으면서 241이평 저항 라인을 돌파해 준다면 단기적 전고점인 4,800원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재료로 함께 묵혀 있는 만큼 네온테크의 상승세를 지켜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진입가는 3,750원, 목표가는 4,800원, 손절가 3,500원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UAM 관련된 종목으로 네온테크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차트상을 보니까 지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격선도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렸고 이슈 분석까지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구원님 저희 오늘장 어떤 대응 작전이 필요할까요? 네, 현재 미국이 중간 선거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결에서 공화당의 승리가 좀 점쳐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럴 때는 혹시 양당 모두가 주목하는 테마에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양당, 양측에서 모두 주목하는 테마는 국방, 자원, 교량 보수, 인터넷망, 철도 사업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화당의 선거 승리를 가정한다면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완화할 것이냐, 백지화시킬 것이냐가 언급될 것입니다. 또한 국방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에 대해서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과의 무역 전쟁도 또 완화시키는 모습을 아마 보이겠죠. 민주당과 달리 국제협력, 해외 생산 조달 등을 재개하려는 모습을 또한 보일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하지만 반대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IRA 법안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보이는데요. 더불어 친환경 에너지와 방산에도 더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은 멈출 줄 모르고 인플레는 언제 잡힐지 모르는 경제 불황의 상황에서는 공화당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이슈와 종목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자세히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미증시 달러 약세 기조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채 금리 하락 또한 이어진 점은 우리나라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한 점 또한 관련 종목 중심으로 현재 순매수하고 있는 외국인 수급에도 굉장히 우호적일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 증시라고 예상을 해보겠지만 중간선거 결과와 또한 내일 있을 빅 이벤트 CPI 발표까지는 굉장히 관망세가 짙을 것이다라고 예상해 보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해 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이슈로 좀 들어가 보자면 미국 시장에서 중간 선거가 한창입니다. 관련돼서 변동성이 장중에도 컸는데 이 안에서 체크 포인트 짚어주신다고요? 네, 지금 중간 선거 이벤트 안에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반응이 제약바이오 업종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공화당의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지금 실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공화당이 소폭이나마 좀 우세를 나타내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장중에 변동성이 확대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영향이 있었고요. 실제 업종의 흐름 같은 경우는 이 공화당의 우세를 반영하는 게 최근의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쪽보다는 좀 화석연료 쪽, 대표적으로 에너지 업종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는 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전일은 주가 같은 경우가 조정이 나타났어요. 천연가스 또한 조정이 나타나면서 어제는 제약바이오 업종만 강세를 나타냈고, 이게 좀 중소형 제약바이오보다는 아주 시가총액이 큰 쪽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머크라든지 일라일리, 암젠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고 특이한 사항은 그 로키드 마틴이라는 방산업 같은 경우도 5년의 신고가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은 경우는 지금 공화당의 강세를 반영을 하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 법안,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에서 시장이 지금 공화당의 득세를 반영을 한 상황이고 여기에서 실제 이 부분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 신재생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도 조정이 한번 추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구간을 그 매도보다는 이제 매수 대응의 구간으로 삼는 게 낫다고 보이고 이게 왜냐하면 좀 실적이 꺾이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실제 공화당이 득세를 하더라도 한 2, 3년간 같은 경우는 이 법안 같은 경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중간선거 결과가 나오고 민주당과 관련된 업종이 조정이 나올 때는 여러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1등주 쪽으로 매수 대응을 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중간 선거 결과를 이게 좀 보면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서 섹터별로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오늘 뽑아주신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하나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시장은 중간 선거 공화당 우세를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 상하원의 득세를 가정해 봤을 때 우리나라 그 신재생과 관련된 부분, 특히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미리 한 차례 조정이 나왔어요. 전일 같은 경우도 조정이 나오다가 장 막판에 시장 같은 경우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수급이 일부 유입되기는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좀 추격해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박스권 하단 정도의 가격을 정해놓고 주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열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가격 접근은 45,4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한 차례 조정이 좀 나왔었던 태양광 그 안에서도 한원솔루션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으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45,400원대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려드렸으니까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슈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최근 시장에서 주요 업종 흐름을 좀 판별해 주신다고요? 네, 최근 시장의 특징은 외국인 매수가 크지는 않지만은 거래소 기준 중심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업황이 불안한 종목들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터넷은행과 관련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3분기 실적이 예상치가 낮아진 상황에서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먼저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다음 플랫폼과 관련돼서 네이버 같은 경우 계속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실적은 지금 당장 나오지는 않지만은 시장이 업황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이기는 시장이 연출이 되면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오는 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대형 IT주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좀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 전 저점 구간까지는 조정이 나왔었어요. 한 81,500원대까지는 조정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88,000원대까지 다시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지금 업황 같은 경우가 불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리밸런싱 자금, 즉 글로벌의 리밸런싱 자금으로 인해서 좀 중국 같은 경우로 매도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로 매도하고 인도라든지 우리나라의 비중을 늘리는 자금이 저번 달 한 10일경부터 유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서 좀 중간 선거의 확정 그리고 3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는 관점 안에서는 다시금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 업종의 특성을 보면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주가가 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 약세 국면에 돌입을 하고 IT 업종 말씀드린 것처럼 반등이 나타났고 이 부분이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퍼지고 있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소외주의 관심 구간이라는 결론이겠고요. 이 소외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음 분기에 감익이 나타나고 내년에 적자 전환을 하는 그러한 기업을 보는 게 아니라 분기의 실적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비등한 정도 역성장이 나타나더라도 적자 전환을 하지 않는 그러한 기업 같은 경우는 업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수급이 유입되면 좀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지금 시각에서는 좀 빠져 있는 주가들 안에서 좀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소외된 종목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특징적인 종목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의 특징주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업황 부진은 지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는 먼저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공급 기준을 살펴보면 전저점을 깰 가능성도 존재를 했는데 수급이 이기는 시장이 연출이 되는 모습이고요. 현재 그대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단기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저항은 나타날 수 있는데 거래소의 외국인 수급이 유입된다는 가정하에 이 유입 같은 경우가 거래소 기준으로 1,000억 이상 매일 유입이 되는 걸 확인을 한다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일부 조정이 나타났을 때 매수 대응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86,6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구간에서 SK 하이닉스를 매수를 하고 나서 매수하고 장기로 들고 간다 이러한 개념보다는 좀 짧은 매매 대입이 가능한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게 8만 원대까지 극단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 가능한 가격이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오늘 SK 하이닉스 특징적인 종목으로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 오늘장 작전은 저희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오늘 중간 선거의 결과가 우리나라 장중에 나올 것 같아요. 장중 정도에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고 종목들 같은 경우 신재생 쪽은 한 번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간에서는 좀 매수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고요. 다만 주식을 공격적으로 늘리기에도 또 부담인 게 CPI 발표가 이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보수적인 대응이 계속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충분히 주식 같은 경우는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또 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벤트의 대응으로 삼고 시장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오늘장 작전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장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희 개장 상황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